안녕하세요. 한국거래소 메인 화면에서 KRX 시장 관리 종목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관리 종목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장 구분은 전체에 체크하여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을 한눈에 봅니다. 새우글로벌은 관리 종목인데 들어본 적 있는 기업 이름일 겁니다. 관리 종목 지정 일자는 2021년 9월 27일입니다. 최근에 관리 종목이 되었죠. 새우글로벌 최근 차트 모습입니다. 거래 정지였다가 9월 27일에 거래가 재개되었습니다. 거래 재개와 동시에 관리 종목으로도 지정된 날이죠. 관리 종목이 되면 주황색 관이라는 마크가 붙게 됩니다. 새우글로벌은 올해 2021년 8월 17일 반기 검토 의견 거절이 나왔습니다. 연결이 아닌 개별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 거절입니다. 의견 거절은 서우회계법인이 했는데요. 전기 제43기는 대주회계법인이 의견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대주회계법인에게 감사를 맡겼는데 의견 거절이 나왔고, 올해는 서우회계법인에게 감사를 맡겼는데 또 의견 거절이 나왔습니다. 3월 23일 공시를 보겠습니다. 제43기입니다. 대주회계법인이 감사한 사업보고서죠. 작년 2020년 한 해의 사업보고서입니다. 왼쪽 문서 목차에 감사인의 감사 의견을 클릭하면 감사인의 의견을 볼 수 있습니다. 2020년도 제43기 재무제표에 대하여 대주회계법인은 감사 의견으로 의견 거절을 표명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의견 거절 공시가 나온 건 3월 23일이었고 새우글로벌은 하한가로 직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거래 정지가 되었습니다. 새우글로벌의 사업보고서는 18시 10분에 공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장 끝나고 제출된 것이죠. 장중에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사업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조회공시 요구가 먼저 나왔죠. 12시 26분이니까 점심시간에 나온 겁니다. 이때 새우글로벌 주주들은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고 곧장 주식을 던졌을 겁니다. 조회공시 요구 내용은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비적정설입니다. 회계감사인이 의견 거절을 표명한 게 아니냐는 것이죠. 그리고 장 끝나고 의견 거절인 것이 드러났죠. 그리고 동시에 매매거래 정지 공시도 나옵니다. 거래 정지 일시는 12시 29분인데요. 유가증권 시장본부가 자비를 베푼 건 아닌가 싶습니다. 시차가 있죠. 순서대로 보면 12시 23분에 매매거래 정지 공시가 나왔습니다. 새우글로벌의 당시 주가 상태입니다. 거래량이 말라있는 상태인데요. 12시 23분에 공시가 나왔죠. 정말 운 좋게 공시를 발견한 주주라면 곧장 던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호가를 볼 것도 없이 시장가로 던져야 합니다. 일직선으로 음봉이 뜨면서 거래량도 터집니다. 누군가는 무슨 상황인지 모르고 던지는 주식을 받은 상황이죠. 종가 3,455원 곱하기 거래량 17만 4,517주는 6억 원이나 되는 금액을 누군가는 던지고 누군가는 받은 겁니다. 이렇게 24분에 던지는 매매는 가장 정보가 빠르고 가장 손이 빠른 투자자들의 매매였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다음 차트는 더 아찔하게 추락하는 차트입니다. 종가 마이너스 6.5%까지 빠졌고 거래량은 28만 주로 이전보다 더 많이 터졌습니다. 금액을 계산해보면 종가 3,230원 곱하기 거래량 28만 99주는 9억 원을 누군가는 던지고 누군가는 받았습니다. 총 6억 원 플러스 9억 원은 15억 원을 던지고 받은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니고 한 번 더 밀립니다. 그리고 VI에 걸리게 되는데요. 그 다음은 점 하한가에 도달하게 되고 시간으로는 28분이 됩니다. 그리고 거래정지 공시에 따라 12시 29분에 거래정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시를 보고 있던 투자자들은 곧장 던지면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23분에 공시가 나오고 24분, 25분, 26분까지 3분의 매매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VI에 걸리고 하한가에 간 뒤에는 매매 기회가 없었죠. 점 하한가에는 매도해도 내 물량이 안 팔립니다. 운 좋으면 조금 팔리고요. 그리고 29분에는 거래 정지됩니다. 일봉 차트를 보고 미리 대응할 수는 없었을까? 어떤 징조는 없었을까? 없습니다. 너무나 평온한 주가 흐름입니다. 오히려 상승 파동이 한번 있었죠. 121선도 우상향하면서 이평선이 수렴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갑작스러운 공시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일봉 차트를 보고 대응할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주가가 우하향하면서 시그널을 주는 상태가 아니었고
오히려 3일 동안 양봉이 나왔습니다. 적산병이라고 하죠. 600 거래일로 기간을 늘려서 보면 더욱 난감합니다. 새우글로벌은 주가가 한번 계단을 올라서서 거래가 되고 있는 중이었죠. 이런 주식이 갑자기 거래 정지가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장대 양봉이 한번 나온 뒤 주가는 레벨업을 한 상태로 2750원에서 지지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지지를 해주고 있었죠. 웬만하면 깨고 내려가지 않을 것 같은 탄탄한 주가 흐름인데 사건이 벌어지는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차트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는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의견거절 공시와 거래정지 공시가 나온 날이 3월 23일인 걸 기억하면 됩니다. 3월달은 상패의 계절입니다. 3월달에는 절대로 주식을 보유하면 안 됩니다. 3월달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거래정지 리스크는 피할 수 있습니다. 새우글로벌 차트를 보고 어떤 징조를 느낄 수 있어서 나는 의견거절이 나올지 알 수 있다는 분은 주식을 보유해도 됩니다. 하지만 새우글로벌 차트를 보면서 전혀 그런 징조를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3월달만큼은 주식을 전부 팔고 지켜보는 게 낫습니다. 새우글로벌은 거래소 종목입니다. 코스닥 종목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코스닥보다 코스피 종목이 좀 더 안전하다는 인식이 있는데요. 폭탄은 코스피라고 피해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서 주권 상장의 유가증권 상장 목차를 봅니다. 상장 페이지를 클릭하면 관리 종목 지정에 대한 요건을 볼 수 있습니다. 정기보고서를 미제출해도 관리 종목에 지정될 수 있고요. 새우글로벌처럼 감사인 의견 미달일 때 관리 종목에 지정될 수 있습니다. 새우글로벌은 검토 의견이 의견 거절이었죠. 그래서 관리 종목이 된 겁니다. 새우글로벌 의견 거절은 정말 눈치챌 수 없는 걸까? 2020년 사업보고서가 나오기 직전 분기보고서를 살펴보겠습니다. 1월부터 9월까지의 실적을 보여줍니다. 11월 16일에 제출되었죠. 1월부터 9월까지 영업이익은 10억 원으로 작년 한 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오히려 더 많습니다. 2019년도에는 당기순이익이 8천만 원이었는데요. 2020년도 9월까지 당기순이익은 무려 38억 원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은 훨씬 좋아진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실적이 좋은 2020년도 사업보고서가 최종적으로 의견 거절이 나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유동자산을 비교해보면 2018년도보다 2019년도보다 많습니다. 410억 원이죠. 그러면서 유동부채는 더 줄어듭니다. 유동자산은 늘어나고 유동부채는 더 줄어들죠. 좋은 겁니다. 유동비율이 높아지니까요. 2020년도 9월까지의 유동부채는 46억 원입니다. 2018년도에는 100억 원까지 있었던 게 절반 이상 줄은 겁니다. 현금 흐름표를 보면 3분기를 비교하는데요. 2019년도 1월부터 9월까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42억 원이었는데요. 2020년도 1월부터 9월까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7억 원으로 대폭 줄어듭니다. 영업으로 창출된 현금 흐름은 대폭 줄어들었다는 소리죠. 2019년도에는 42억 원이었는데 2020년도에는 4억 원밖에 되질 않습니다. 10분의 1 토막입니다. 분명 영업이익은 2019년도와 2020년도가 비슷했습니다. 10억 원대죠. 하지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엄청나게 감소한 상태죠. 영업이익은 작년과 비슷하지만 실제로 현금으로 들어오는 건 10분의 1 수준이라는 겁니다. 힌트가 될 수 있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시간에는 새우글로벌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3월 달에는 주식을 보유하면 위험합니다. 우리는 차트 보고 예상할 수 없죠.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게 의견 거절과 그로 인한 거래 정지입니다. 한 달 쉬는 게 그리 많이 쉬는 건 아니죠. 꾹 참고 안전하게 매매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